안녕하세요. 2024년 명덕 외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맡은 사관학원 김요섭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총평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 생각에 총평의 난이도는 중상이었습니다. 이 중상이라고 해도 조금 상에 가까운 중상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고요. 요것 때문입니다. 서술형 부분 점수가 없어요. 서술형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컷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특히 뭐 배경설화를 설화로 쓴 친구들은 틀리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전문법으로 난이도를 조절했고요. 하나의 시보다는 관계를 묻는 문제가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를 가지고 이 시에 대해서 뭐 물어보는 문제들이 등장하기는 했으나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문학에서는 명덕외고스럽게 많이 나왔고요. 이번 시험에서 조금 주목해야 될 점, 제가 나름대로 꽤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무엇이었냐면 고전 문법이 나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고전 문법을 담당한 선생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성향이겠다 싶어서 어떤 문제 스타일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이번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험 유형에 대해서 제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 까다로운 문제들은 주로 어디서 등장했냐? 역시 중세 국어 고전 문법 쪽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다라는 게 역시 예상처럼 나왔고요. 여러 문학을 연결짓는 문제, 이건 전형적인 명덕외고식 문제입니다. 시험 범위가 워낙 많아서 공부량이 필요했습니다. 이거 명덕외고 그 전에도 시험 범위가 많기는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시험 범위가 많았다라는 느낌입니다. 중세국어까지 있는 다음에 그 사설시조를 한 15개 정도 아이들에게 출제를 하고 심지어 모의고사에서도 아이들에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학, 현대시, 뭐 수필 이런 것들까지 다 아이들이 다 학습해야 했고 거기서 나오는 또 고전들도 아이들이 학습해야 됐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의 개념어 및 어휘를 모르면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출제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 예시를 적어놨으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까다로운 문제들은 중세국어 쪽에서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인데요. 보기를 읽고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전형적인 모의고사식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히읗 종성체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이들이 워낙 개념을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어느 때는 등장하고 어느 때는 등장하지 않는 그 조건이 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직보 시간까지도 히읗이랑 기역 종성체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해줬었고 그것이 그대로 문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라고 찾아서 여기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내희, 하늘, 히읗, 이, 길, 히읗, 시옷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를 찾는 문제였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문제 풀었던 시험과 관형격 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가 아이들에게 실제로 직분날 설명을 해줬습니다. 관형격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아이들이 관형격 조사, 격조사 이런 국어 기본 문법이 좀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들이 분명히 모르는 선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 선지가 나오거나 새로운 지문이 나올 경우에는 밑에 해석이 있을 거야. 그 해석을 확인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었습니다. 냇물이 이루어져 전세전에 하늘이 좋고 길의 앞에는 이라고 실제로 등장을 했고 아이들이 저 뒤에 해석을 보고서는 이게 주격조사인지 관형격조사인지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예요. 서술형 2번, 서술형 총 2개 나왔는데 서술형 2번 문제가요. 정말 아이들이 힘들게 나왔는데요. 독립신문이 등장했습니다. 가뜩이나 문제 푸는데 시간 없는데 난생 처음 보는 독립신문이 등장합니다. 학교에서 얘기해 준 적도 없고요. 요거는 심지어 저희가 하는 중세국어가 아니라 19세기 말 근대국어에 속하는 작품인데 거기에서 명사형 어미, 옴, 음이 쓰인 단어를 모두 찾아 적어라 라는 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총 개수 얘기 안 해줬고요. 그 부분 점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답이 3개였는데 2개만 적은 친구들은 그냥 6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부분 점수를 줘야 아이들이 좀 세밀하게 그동안 공부한 것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맨 마지막 문제였거든요. 부분 점수도 없었고 아이들 가뜩이나 시간도 없고 정신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풀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한 친구들이 여기에서 뭐 3개가 아니라 2개 써가지고 6점 다 날라간 친구들 보면 그동안 열심히 한 친구들 조금 아쉽겠다, 아이들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학 쪽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작품과 프린트의 읽을 거리를 보기화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세국어의 어휘상의 특징 해가지고 어리석은, 어여삐는, 가엾게, 노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의미 이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미 확대, 의미 이동 이런 거 꼭 제가 체크하라라고 직보 시간에 제가 설명해 줬던 거고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한 문제입니다. 하나의 문제에 가나, 다, 라, 마, 바, 사까지 지문이 연결됐습니다. 가나, 다, 라, 마, 바, 사까지 7지문을 연결지어서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보기를 읽고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해서 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하나, 둘, C, D, E까지 A, B, C, D, E 5개를 적는 거였는데요. 이게 하나의 유형으로 명독이고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아쉬운 건 왜 부분 점수가 없을까? 아이들 부분 점수가 있었다면 아이들이 공부한 데에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에서도 가랑 다를 비교하거나 가랑 나를 비교하거나 다랑 마를 비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이것들이 선지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들은 학교에서 알려준 지문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 지문들에 대한 분석이 끝나 있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시험 범위가 워낙 많아서 공부량이 필요했다라고 제가 넣어놨었는데 이게 시험 범위였습니다. 아이고 많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중세국어가 요 정도 제가 아이들 직보 자료 만들어줬을 때 목차인데요. 쭉 아이들 시험 범위였습니다. 심지어 여기 이 뒷부분은 또 그 모의고사 문제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공부할 양이 많았다. 다른 과목들 할 게 많은데 국어에서도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선지의 개념어 혹은 어휘의 난이도가 좀 상승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는데 누이를 잃은 슬픔에 침잠하지 않으려 아이들 침잠이라는 말 모르는 친구들 꽤 많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 좀 어렵게 만들었다든가 현학적 표현 막 잘난 척하는 표현을 얘기하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든가 중장에서는 범위를 점점 좁혀가면 이거 점강법에 대한 설명을 이런 식으로 풀면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있니에 대한 문제들이 꽤 많이 등장했고 이 문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두 지문의 선택지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얼마나 어휘력이 괜찮은가를 테스트하는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정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지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거 관형격 조사는 현대국어 의로 해석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다 해석 줬었고요. 의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확인을 잘 해보자 라고 이야기했던 게 실제로 시험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아마 요거에 대해서 모르던가 관형격 조사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은 대뜸 여기에서 찾으려고 했었을 거예요. 중세국어 내부에서. 하지만 실제 힌트는 뒤에 한글 해석본에 있었다는 걸 아이들이 눈치를 챘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저희 애기들은 많이 잘 풀었습니다. 제 내신 수업 교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제 교재에다가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PDF로 적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문제 모음집에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많게는 200문제 같은 경우도 나가기도 하고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 생각해서 사설시조 한 15개 있는 거를 조금씩 내더라도 거기 15개면 10개씩만 해도 150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계속해서 풀 수 있게 지도를 했고요. 중세국어와 10년을 경영하여 요거 이제 이번 아이들 실제 직보 자료였습니다. 명덕 외고에서 출제되었던 그동안 중세국어 문제들 여기 해당하는 문제들 다 풀렸고요. 거기에 있던 선택지를 만약에 5개의 선지 중에 옳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옳은 걸로 바꿔서 요 안에 다 넣어서 직본날만 아이들에게 배부합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정확하게 아이들이 개념을 이해한 이후에 요렇게 시험에 나오는구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제공을 했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요 스픽이라는 직보 자료입니다. 그 질문은 제가 24시간 새벽 1시, 2시, 3시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하라. 인스타그램이든 카카오톡이든 너희들이 연락할 수 있는 거는 편하게 질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 요게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기말 내신은 어떻게 나올까? 명덕외고 기말 내신은 어떻게 나올까? 역시 명덕외고 문학 위주의 시험 기조가
계속 유지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작품, 아이들 가장 어려워하는 작품인 관동별국이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관동별국에서는 아마 지문을 크게 두 파트로 해서 한 10문제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해석 자체도 어렵고 금강산이라는 곳, 경포대라는 곳 그 위치에 있는 거기 있는 뭐 조형물들이나 자연물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과 더불어 학교 프린트로 추가 문학 문제가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의고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번째로 적은 모의고사 범위에 추가될 가능성. 그러니까 모의고사 범위도 추가되어서 아이들 범위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높임, 피동, 사동 등 문법 요소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말에도 역시 문법과 문학, 특히 문학 중에는 고전 문학을 위주로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명도외고 1학년 수업은요 크게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동관에서는 일요일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강서관에서는 수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클리닉은 내신 기간 수요일부터 금요일 3시부터 5시까지 강서관 명도외고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이게 더 편해서 와서 질문하고 아이들 질문 받고 하고 있고요. 목동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끝나고 남아서 아이들 질문 처리하거나 아이들 숙제 안 낸 친구들 숙제 처리하고 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에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중간에도 할 게 많았는데 기말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 그 시험 기간 아닐 때도 문법적인 요소들이나 고전 문학 같은 것들은 많이 봐두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도외고 친구들 중에 국어가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국어가 여러분의 자신감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나무학원 국어 김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